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친환미국 약사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40대 남성의 약 8%, 50세 이상 남성의 50%, 그리고 80세에 이르면 거의 80%가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에는 자주 소변을 보는 것,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기 위해 여러 번 깨면서 수면 장애로 갈 수 있는 것, 또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약한 소변 줄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요법과 처방약 복용이 있고요. 이 수술의 경우 전립선 일부를 제거하여서 소변의 흐름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치료약으로는 DHT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처방약 복용도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수술요법과 더불어서 이런 처방약 치료 방법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부작용은 거의 없는 전립선 영양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보다 부드럽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중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세포 안에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DHT는 테스토스테론에 비해서 많게는 10배까지 더 강력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으로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 세포가 점점 증식되어 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DHT는 전립선 염증을 유발시켜서 전립선 확대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전립선 사이즈가 커지면 소변이 나오는 요로가 점점 좁혀져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생기는 거죠. 다른 호르몬들,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 DHT가 전립선 비대 발달에서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너스테로이드와 듀터스테로이드 같은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이 처방약으로 DHT 수준을 낮추고 전립선 크기를 줄여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또 다른 종류의 처방약이 있는데 탐술로신 혹은 테라조신 같은 알파-5원 차단제가 있어서 이 처방약은 비록 전립선 비대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전립선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처방약도 있습니다. 이 알파-5원 차단제 역시 어지럼증을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런 처방약 복용은 부작용과 효능을 잘 비교해 보시고 담당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없는 전립선 영양제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에 가장 풍부하게 함유된 이 라이코펜은 전립선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을 만큼 남성들에게 좋은 영양소예요.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진행된 전립선 비대 증상을 개선해주고 또 전립선의 암지표인 PSA 수치를 감소시켜서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등 라이코펜이 전립선의 웰빙에 미치는 효능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라이코펜은 프리 레디칼이 전립선 세포를 손상시켜서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의 확대를 유도하는 염증성 물질인 이 사이토카인과 또 성장 인자의 생산을 억제해 주고요. 호르몬 레벨 조절에도 관여하는데요. 전립선 비대를 유발할 수 있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이 DHT 호르몬 레벨을 감소시키고 전립선의 엔드로겐 수용체 발현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라이코펜에 대한 중요한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비교적 최신 연구였는데요. 라이코펜을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라이코펜 500mg을 하루 2번 이렇게 고용량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된 부작용이 없었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능들이 나타났어요. 첫째로 참가자들의 44%에서 전립선 비대증 증세가 감소했고요. 두 번째는 배뇨 후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잔여량이 4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립선 암 지표인 PSA 레벨이 25% 감소. 사실 이 PSA는 전립선암의 조기 지표로 사용되는 만큼 PSA 레벨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고요.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환자들은 전립선 암 위험을 최대 83%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라이코펜이나 토마토를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식재료 중에서는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려면 토마토에 열을 가해줘야 합니다. 이때 라이코펜이 세포 구조에서 툭 하고 방출이 되어서 우리 몸에 최대한 잘 흡수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특히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요리하면 지용성 영양소인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은 더욱더 향상이 됩니다. 토마토 소스, 수프, 스튜 같은 가열된 토마토 요리, 심지어 케첩 같은 가공된 토마토 제품도 높은 라이코펜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지 마시고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조리된 토마토를 식단에 포함시키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을 영양제로 섭취하려면 시중에 보통 10에서 50mg 용량으로 출시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50mg까지 복용해 보시고요. 이젠 식단에 야채를 많이 곁들여서 먹고 지중해식 요리를 자주 해먹는 것이 일상적인 식생활이어야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습관으로 충분한 이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면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비타민 C, 또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같은 폴리페놀, 그리고 카로티노이드인데요. 이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라이코펜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빨강, 분홍, 주황색 농작물, 특히 붉은 토마토에서 즐겨 섭취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른 항산화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영양소, 이 라이코펜을 다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이 각종 암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건강 적신호는 대개 혈관벽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찾아오는 심혈관계 질환, 시력 감퇴와 함께 오는 노안, 골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 남성들에게는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염증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세포 스트레스량이 늘게 되어서 최악의 경우 암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함하겠죠. 여기서 이 음식을 자주 먹어준다면 이런 위기를 야무지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주된 유효 성분인 이 라이코펜이 노화 질병들을 예방하고 우리 건강을 케어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의 효능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라이코펜은 이 산화와 환원의 균형을 촉진하여서 우리 몸의 DNA, 단백질, 또 지질들이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산화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피부 노화를 억제해 줍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억만장자 바이오해커 브라이언 존슨이 자신의 피부 엔티에이징 케어를 위해서 매일 섭취하는 피부 영양제가 바로 이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피부와 혈장에 분포된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고 피부 주름을 방지해줘요. 셋째, 눈 건강을 향상시켜줍니다. 당근이 눈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와 특히 야간 시력 향상에 중요한 성분인데요. 라이코펜 역시 베타카로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이지만 비타민 A로 전환되지는 않고요. 대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눈의 세포 손상과 황반 변성 등 노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뇌 건강을 돕고 신경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효능이 가능하니까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노년기에는 토마토를 되도록 많이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라이코펜은 뼈의 전신 골밀도를 증가시켜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효능 들어갈게요. 여섯 번째, 원활한 혈류를 도와서 심혈관 건강을 케어해 줍니다.
연구 결과 라이코펜은 이 HMG-CoA의 환원 효소를 억제하여서 LDL 수치를 떨어뜨리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LDL, 저밀도 지단백질이 산화가 되면요, 죽상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연구 결과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능은 죽상동맥 경화증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 라이코펜 함량이 낮으면 특히 흡연자의 경우는 더더욱이 관상동맥 질환의 그런 위험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년기 이후로는 라이코펜을 더 자주 챙겨주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7번째는 가장 주목할 만한 라이코펜의 항암 효능입니다.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은 활성산소에서 시작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지질, 단백질, DNA 같은 중요한 생체 분자를 손상시켜서 이런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모든 암의 약 50%는 식습관과 관계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 E, 또 비타민 C,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면 암 발생률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능은 베타카로틴의 2배, 알파 토코페롤보다 무려 10배나 더 높습니다. 심지어 같은 계열의 동물성 카로티노이드, 유명한 항산화제죠. 아스타잔틴보다 항산화력이 30% 더 강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신체 중에 부신, 고환, 간에 이 라이코펜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요. 라이코펜이 전립선 암에 미칠 수 있는 항암 효능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라이코펜은 유전자 레벨에서 발암물질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억제하고요. 암세포 분뇨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연구 사례에서 토마토를 많이 섭취한 노인 인구의 암 사망률은 50%로 감소했어요. 특히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할수록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암이 공격적으로 퍼지고 있는 환자일수록 라이코펜의 전립선 보호 효능은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72개의 역학 연구를 검토한 결과 57건의 연구에서 토마토 섭취량이 많을수록 암 발병률은 낮았고요. 그 어떤 연구도 토마토 섭취량이 많거나 또 라이코펜 혈중 수치가 높을 때에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라이코펜은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성분입니다. 굳이 짚고 넘어가자면 토마토를 오랫동안 많이 먹었을 때 피부가 짙은 오렌지색으로 변색된 케이스가 보고되었었고요. 또 술과 함께 먹으면 간 효소 발현을 유도해서 다른 약물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철분 영양제는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같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특별한 부작용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익혀서 드시라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핑크 자몽, 수박, 또 이 파파야 등에도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공식적인 권장 용량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8에서 21mg 섭취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라이코펜 섭취 용량 및 이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예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